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오늘 증시가 시작하는데 장중 어제 오늘 장중의 움직임 자체는 뭔가 뻗어나가지 못하죠. 좀 이번 주는 프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 내내 넥타이를 꽉 조이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만기주에 들어와서 뭔가 엄청나게 폭발력 있는 기대감이 다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요? 지난달에 옵션 월모에서 만기주에 워낙 크게 터졌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강한가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옵션 동향을 보면 많이 쏠리네요.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제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닥 설마 이런 게 크게 나오진 않은 그런 구간이거든요. 지금 시간 지수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1989.17. 2000포인트 목전에 딱 두고 나서 넘어갈까 말까. 만기주, 그러니까 만기일 이전에 정고점을 돌파하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만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거야 뭐 이제 옵션을 파생 쪽으로 집중 매매하신 분들에겐 중요한 사항이지만 왜냐하면 옵션을 그날로 끝나버리잖아요. 하지만 지수를 갖고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를 하거나 또 종목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목요일 만기에 거기를 직전 고점이 코스피 200으로 241.30으로 알고 있고 종합주가지수는 잠깐만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종합주가지수로는 1996포인트. 근데 오늘 1998포인트 살짝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기준으로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크게 개의치 마셔라. 중요한 건 그 자리를 간다 이겁니다. 언제? 만기라는 시점을 기준을 잡지 말고 그 이유가 됐든 가니까 크게 흐름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코스피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포인트들이. 샛별이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제가 여간에서는 뭐 그 캔들 봉 모양을 갖고 명칭이 다 있잖아요. 약칭들이 설명하지 않는데 오늘 샛별이에요. 맴 선물지수로 아마 오늘 초가 기준으로 240.50이 선물 시가였기 때문에 아침에 시가저가 출발해서 쭉 올라갔다가 막 흔들리잖아요. 하루 왼종일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봐요. 오늘 장중 고조폭 안에서. 근데 왜 샛별이가 나오느냐면 삼성전자 업, 자동차 다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굳이 뭐 부연 설명하십니까? 라고 하실 텐데 들어보시면 다를 겁니다. TPP 협정 이슈화가 됩니다. 뭐 긍정이네 부정이네 뒤통수를 맞았네 자동차 쪽이나 자동차 부품 쪽은 안 좋네. 아침 일찍부터 뭐 전날 저녁부터 계속 뉴스화가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우스워요. 왜냐? 이것이 과연 오늘 자동차주를 빼는 근본적인 원인이냐?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꼼꼼히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뉴스로 볼게요. 지수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같이 차트를 볼 거니까요. 삼성전자 뉴스는 이 시간을 통해서 페이라는 거에 대해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때 핀테크 사모 인터넷 얘기하면서.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을 때 애플페이랑 삼성페이랑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페이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죠. 결국 막 기사화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해요. 내일 잠정치 발표를 앞두고 나서 어떤 기사들이 쏟아지냐 봤더니 미국 언론에서도 삼성페이 호평이 하고 있다. 애플페이를 뛰어넘었다. 삼성페이가 미국서 선방하고 있다.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다. 중앙일보 기사였고요. 삼성페이가 애플페이를 뛰어넘었다. 서울신문이나 국민일보, 조선 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내용을 좀 꼼꼼히 따져보면 이 얘기는 제가 한 2주 전인가 몇 주 전에 했단 말이죠. 근데 요걸 보세요. 하나를 보시면 왜 제가 그때 당시 그런 관점을 봤냐면 삼성페이를 보시면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삼성페이 이전의 실질적인 스마트폰은 제일 먼저 아이폰, 그렇죠? 아이폰이 나오면서 피처폰을 몰락을 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발빠르게 대처했던 삼성전자는
아이폰과 더불어서 스마트폰 양대산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시리즈가 업그레이드되면서 3, 4, 5, 6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혁신적으로 스마트폰이 뭔가 확 나온 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사양, 고사양화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화소가 좀 더 좋아진다거나 디스플레이 쪽에, 카메라 쪽에 뭐 이런 기능이었죠. 근데 이 페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넘겨주세요. 어떤 거냐면 기존에 우리가 스마트폰은 뭐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어디 있어? 라고 할 텐데 이 페이라는 거는 하나의 소비 패턴의 소비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존의 지갑에 두툼하게 반지갑이든 장지갑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무슨 카드 다 갖고 다니잖아요. 포인트 카드 같은 경우. 근데 그것을 스마트폰에 집어넣는 거죠. 넣어놓고 핸드폰 안에서 직접적으로 핸드폰 자체를 결제를 하는 거니까 두툼했던 카드 지갑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편리성. 근데 이것이 이 편의성이 있는데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이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페이가. 근데 애플페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앞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결제 방식이에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전부 다 근거리 무선 통신 NFC 전용 리더기를 사용하는데 삼성페이는 마그네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루프페이 인수를 하면서 루프페이의 그 기술이 바로 마그네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기존의 이 페이들은 이 마그네틱 기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가맹점들이라든가 결제하는 체인점들에게는 저거 다시 한번 필요성 있겠죠. 새로운 기계가 기술 소프트웨어가 접목이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마그네틱도 바로 결제가 되니까 이게 최대 장점이라고요. 그러면서 범용성이라든가 편의성, 효율성이 삼성페이가 좀 더 앞선다라는 걸 이번에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향후에 더 많은 좀 선도하는 그런 지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입지가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당장에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굳이 뭐 현금 쓰고 카드 쓰는데 저거 필요해? 하시겠지만 얼리어답터들은 굉장히 편리성, 효율성에 대해서 빠르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서히 그런 빠른 변화가 삼성전자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제가 이 기준을 얘기했었죠. 1144 애우십시오 라고 했었죠. 1144만 넘어가면 파워 나옵니다. 그 하단에는 107, 107만 원인 지지 브레이크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나오느냐. 점프하잖아요. 그렇죠? 점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차트로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삼성전자를 확대해서 보면 제가 삼성전자가 와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했죠. 확인해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일단 직전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151만 원에서 최저점 사이의 피보나치 비율을 그리면 기본이라는 거 있다고. 기본값이 38.2의 리바운딩 값인데 그게 121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이 부딪혀서 만나야 돼요. 돌파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만나라고 리바운딩 나와야 되는데 오다가 멈칫하고 눌러버렸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확대를 해보면 잘 보시죠? 더 확대. 자, 9월 30일 날 뭐 나왔죠? 개파락 양봉, 장대 양봉 나왔죠. 양이죠. 그러니까 전환점이 나온 거고 3거래에 눌렀는데 오늘 다시 돌파하죠. 10월에 고점을 넘어와 버렸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10월에 고점이나 이 자리는 와야 되는 자리다. 오는 포인트가 왔단 말이죠. 어쩌면 10월달 신고가를 내는 거죠. 월별로. 그럼 이 기준점이 음량이면 이 기준점을 깨지만 않는다면 전제를 하면 안 깨면 삼성전자는 꾸역꾸역 올라가든 팍팍 올라가든 전고점을 돌파해서 121만 5천원까지 상승마디 값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한 5만 원 정도에서 6만 원 정도가 더 가격 상승폭이 살아있는 건데 10월 달에 날짜가 많이 있어요. 21거래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때 올라갈 때 109만에서 113만 4천 대략 4만 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지수를 보면 이날 뭐 나왔어요? 개파량봉, 장대양봉이 나왔죠. 이 지수 자체가 몇 포인트 올라갔냐? 코스피 200으로 보면 보이시죠?
230.34의 저점에서 고가가 236.73이니까 대략 6포인트 정도 이상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삼성전자가 바로 그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자에 위로 올라가는 상승 마디값이 있다라면 결국 삼성전자 올라갈 때 얘가 지수가 그만큼 6포인트 올라왔잖아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지수가 못 가고 맴매매예요. 그게 자동차가 푸시를 걸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결국 지난번에 했지 230이라는 이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거든요. 깨지면 전략 바뀌어요. 뭔가 바꿔줘야 되고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파질 거예요. 근데 깨지지 않는다고 보인단 말이죠. 현재 범위에서 그렇다면 결국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상승 마디가 최소한 더 간다 못 간다는 물음표,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간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5, 6만 원 포인트가 있다면 코스피 200의 기준으로는 오늘 자리에서 239.93, 240이라면 최소한 5, 6포인트 정도 5, 6포인트 정도는 더 상승 마디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럼 자동차는 계속 빠지는데 왜 걱정되지 않습니까? 궁금하실 거라고요. 이걸 보도록 하죠. TPP 협상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우스워요. TPP 협상 뉴스, 타결 뉴스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우습다라는 게 이걸 수순해서 자동차가 빠졌다.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엿장수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해석 같아요. 기사들이, 브리핑 기사들이. 넘겨주세요. TPP 협상 타결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TPP 협상의 타결 뉴스를 보시면 12개국 참여가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이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희한하게도 그 소위 메이저 신문들이죠. 판매 부스 많고 보는 시각이 신문들이 많이 내놨어요. 기사를. 어떻게 내놨냐? 동아일보에서도 내놨고 조선일보도 내놨고요. 타이틀을 아주 빵빵히 세워놨습니다. TPP 협상 한국 불참. 뭐 오바마와 아베의 정치적 승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기사가 나오고 있죠. 빨간 줄 보면 한국 뒤통수 맞았다. 근데 뭐가 뒤통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다음 거 보면 TPP 참가 국가입니다. 참가 국가를 보시면 이 화면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환태평양 지역이니까 미국, 일본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뭐 캐나다, 호주, 베트남, 페루, 칠레. 여기서 향후에 가장 큰 수혜 중에 하나가 베트남일 거라고요. 그 다음에 자원이 좀 많은 페루, 칠레도 관심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규모 보면은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TPP 경제 규모가 좀 확대돼서 나오는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참여 협상의 경제 규모가 뭐 38조 작년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북미죠.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쪽은 20조, 유럽연합은 17조. 그래서 뭐 세계 최대 규모다. 근데 이게 중요하면 협상을 개시한 게 2005년 6월이에요. 그리고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막 나섰거든요. 근데 무슨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슨 이게 협상이 타결돼가지고 한국만 꼭 빼놓고서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게 아니죠. 우리가 준비를 안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AIB에 우리가 중국하고의 손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미일의 정치적인 것에 좀 배제가 된 경우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통수 맞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자동차주의 부품주들의 악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제 실익을 따져봐야죠. 이제 타결이 됐다, 협상이 됐으면 그 전문을 따져보고 어떤 손익이 있는 건지 경제기구, 이 해당 국가들 사이에서 또한, 이것이 실효가 되려면 최소한 1년의 과정을 거칠 텐데 의회에 통과하고 그럼 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의 해당 기업들 중에 1년 뒤에, 그러니까 결국 2017년부터 손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빌미가 돼서 오늘 빠졌다.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에 코멘트가 나오는 거고요. 요것의 실질적인 TPP의 손익이라든가 실익은 내년 이후에나 우리가 본격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뭐 이제 참여가 정부 입장에 참여가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코멘트들이 참 믿음이 안 가요. 여러모로. 그동안 뭐 했어요? 그렇죠? 몇 년간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이렇게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TPP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 주시장에 실익을 따지거나 주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만한 큰 임팩트적인 사건은 아니다.
단 이 사건을 통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무역업회에서는 우리 꼭 동참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하나 더 기사를 볼게요. TPP 타결협상 뉴스. 이런 기사도 나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TPP 수출 단기 부담이 적다. 하지만 가입은 향후에 서둘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대선 후보들도 희한하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아니다 이런 거 뭐 그 양반이야 이상한 얘기야. 다른 시각의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민주당 대선 후보의 힐러리라든가 샌더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그럼 이것도 통과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니 당연히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 뭐냐. 이것이 오르 시장에 악재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인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PP. 그래서 또 하나에 보면요. ITA 확대 협상인데 우리는 양자 간의 FTA를 많이 했었고 또 올 여름에 중요한 게 있었어요. WTO에서 IIT 정보기술 이제 ITA라는 것을 기술 확대 협상 관세 무관세 철폐한 종목이 품목이 201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수혜거든요. 반도체, 영상기기, 광학기기, IT 소재, 제조장비, 계측기기, 기계, 음향기기, 전기기기. 이거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 해당된 기업들은 방금 전에 TPP를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이 기업들은 관련돼서 향후에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여기서 좀 아쉽게도 빠졌던 게 뭐 OLED라든가 2차전지 분야, 우리가 더 강점이 있는 신기술 분야는 이 무관세 철폐 기준이 좀 빠졌거든요. 이번에 제외됐는데 이런 걸 공부하면서 자꾸 종목 발굴에 공부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동차는 이렇게 빠지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기아차 갖고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이제 저점 7, 8월 달에 저점 잡기 해서 계속 올라와서 전고점 때까지 올 것이다. 회기 자리에 온 데까지 왔거든요. 그럼 지금 빠지는 거는 전저점을 깨려 내려갈 거냐 물어보시면 올 하반기에 당장 깨고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그럼 눌림목을 찾아야죠. 어디요? 피보나치 할아버지가 알려주셨잖아요. 피보나치 황금 비율을. 그럼 저점 대비 고점에 딱 피보나치 그리면 38.2 자리 48,800원 정도 또는 하프 자리 한 47,000원 정도?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 여기에 거래량이 빵 터져 있고 여기도 거래량이 빵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눌리면 많이 좀 더 눌려서 48,000원대가 오면 48,000원을 이탈하던 그 가격대가 오면 눌림 반등이 강하게 나올 자리고 거기 안 오면 바로 직전 고점, 기술적 직전 고점의 리바운딩 자리가 한 49,000원, 48,800원이니까 빠졌던 거에 따른 리바운딩이 바운딩이 나오면서 또 나오겠죠. 그 반등 나올 때 삼성전자가 같이 동반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면 지수가 한 단계 거기서 같이 힘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마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포인트로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의 밸런스가 이렇게 또 같이 엇박자로 좀 지금 흘러가면서 지수가 좀 붙잡혀 있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지는요, 상하프론테크하고 피스텍입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실적 성장에 따른 주가 우상향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종목 투자를 할 때는 그 종목의 실적과 사업 영위의 사업 보고서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쪽도 들어가고 태양광도 들어가고 2차전지 들어가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데 사출 쪽인데 보시면 다양한 전방 산업에 관련돼서 부품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주가는 이렇게 크게 보셨으니까 실적을 보시면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900억대에서 1000억 원 돌파, 1000억 원에서 1284억. 올해 14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상반기에 358억에서 370억. 730억 정도.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죠. 전년도보다 훨씬 등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지만 매출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이익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시면 오늘 왜 이렇게 붕 떴냐. 또 코멘트들도 막 나왔어요. 신고가를 내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여기 표시한 게 뭐냐면 이것이 2013년도의 실적 연말 종가예요. 그러면 2013년도 연말 종가 기준으로 실적을 보시면 나쁘지 않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잖아요. 다만 전년도에 좀 영업이익이 나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좀 눌림은 나와준 과정이지만 결국 다시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는 관점에서 영업이익에 부침만 있었으니까 신고가를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런 근거가 있는 상하프론테크. 다음에 PS텍 하나 더 보도록 하죠. PS텍 같은 경우 실적 상향 신고가 기대감입니다. 근데 주가가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상하프론테크가 왜 이렇게 짓눌렸을 때 왜 못 가요? 왜 못 가요가 아니라 저런 전망을 하고 유출했다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PS텍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을 보시면 상당히 좋단 말이죠. 그럼 계속 신고가에서 가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팍팍 못 가요. 답답하시겠죠. 하지만 이 종목도 신고가에 낼 가능성이 돌파 주목을 할 종목이다. 차트를 보시면 8,200원이 돌파 여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지지는 지금 6,000원대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200원은 언제 돌파하냐, 언제 돌파하면 종고점 돌파할 수 있다는 건데 쫓아가는 것보단 추정을 하는 거죠. 아, 저 종목이 PS텍의 실적이 좋은데 지금 주가가 아직은 과하게 올라온 국면이 없구나. 단기 과열 상승한 이후에 숨고르기 형태 들어갔고 더 싸게 샀다가 돌파하면 수익을 즐겨야지. 이런 관점으로 유추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이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징도 두 개를 좀 잡아봤고요. 시장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멋대로 해서 아주 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표가 좀 약화가 되니까 이제 금리 물 건너갔다 인상 못한다. 그래서 증시가 반등 나왔다고요?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10월달하고 12월달 두 달 남았는데 이번 달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면 12월 15, 16일 날 할 거 아닙니까? 그 열리는 회의 때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두 달간은 시간의 터울이 남으니까 그 터울 안에서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유럽 같은 경우는 폭락이었잖아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급한 그 폭락에 따른 기적 반등의 가격에 보여주는 국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못한다? 내년에도 못하고? 난리 날걸요? 어떤 난리요? 질서가 깨지는 거잖아요. 이거가 간략하게 다음에 한번 설명 시간 있을 텐데 질서가 깨지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숲속에 예를 들어서 뭐 사자가 밀림에서 사자가 대장 노릇하고 사자가 딱 지키고 있는데 토끼가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슴이나 토끼가 사자하고 맞짱 뜬다고 싸워봐요. 질서가 성립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상 못한다라고 시각을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시각이라고. 향후에 금리가 천천히 당장에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릴 수 있다. 이런 기조로 가는 게 좋은 거지. 못 올린다? 그러면 그동안 헬리콥터 벤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던 버냉키가 돈을 뿌렸던 것은 잘못된 거고 시스템에 대해서 본인들이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기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한 그 충격이 있을 거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공부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경기 부양 확대 기대감? 이것도 웃깁니다. 경기 부양 하고 있잖아요. 내년 9월까지.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비제조업 지표가 어제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 좋지 않게 나오니까 야 이제 금리 인상 지연이다. 급등 나왔어요. 안 좋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은 계속 심리적으로 등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팩트적인 사실은 실적 시즌에 실적을 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서비스 PMI. 유럽의 서비스 PMI도 예상치보다 조금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54가 예상치였고 53.7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50은 상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거 조금 하회했다고 추가 경기 부양 확대 가능성. 그게 아니라 기술적인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코멘트들을 갖다 붙이고 있다.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갖지 마세요. 넘어가요. 가야 되니까. 뭐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죠. 이거 참 좋은데.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말도 못해. 근데 저는 설명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보기를 가야 되는 포인트들이 살아서 그동안 꾸준히 저점 잡아라, 올라온다, 팔지 마라, 팔지 마라, 올라간다. 더 가고 있는 국면이고요. 정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것이 빨라질지 시점이 아니면 조금 더 힘들게 흔들다가 10월 중하순 가서 팍 하고 가줄지
속도의 시간차일 뿐이지 방향에서 틀어서 훅 하고 내려가는 국면에 아래로 깨는 지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 그대로 유지하면서 1, 2, 3번 중에서 1번 전략을 유지하면서 가보시고요. 만기 끝나고 나야 좀 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청산 지점을 고려하는 거예요. 246이나 44 또는 253 어디 지점에서 청산을 잘 할 것이냐 그걸 앞으로 고민하는 시점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230의 기준만 살아있다면 여전히 방향의 흐름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